자, 그 다음 리포트는 또 KB증권의 이현택 연구원 자료네요. 네, 맞습니다. 전략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제목 자체가 모두가 안 좋아하는 증권주의 탑다운 매수 타이밍 사례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네. 모두가 안 좋아하는, 네. 가로 열고 모두가 안 좋아하는. 네. 최근에 증권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재밌어서 이분 리포트랑 키움증권 리포트까지 가져왔습니다. 아, 예. 네,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선 이후의 페이프 문제의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경기 사이클, 두 번째로는 디플레 인프라인데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에 따라서 레고랜드 사태, 태형건설과 같은 문제는 증권주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네. 그랬죠. 네, 레고랜드 사태가 22년 11월 달에 네.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샀어야 되나. 네. 네. 첫 번째 자세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다장된 총선 이후 PF 공포입니다. 금융주 중 가장 인기 없는 업종을 꼽으려면 증권인데 가장 큰 이유는 총선 이후 PF 문제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단골 질문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것이고 매크로 사이클 측면에서 총선 직후 대규모 PF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은데 PF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PF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그 문제가 터지는 시점이 총선 직후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른 두 가지 이유를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상승할 땐 크레딧 문제가 대규모로 확대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그렇죠. 당국의 대응이 잘 먹혀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경기 하강인데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당국의 어떤 대책에도 크레딧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경기 사이클과 크레딧 스프레드 이 그림이라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프라임 무기지가 2007년에 문제가 없다가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2008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없다가 2008년도에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면서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졌다. 그러면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불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플레형 불황은 한꺼번에 죽는 불황인데, 풀렸던 레버리지가 일시에 대강dim에서 연쇄적으로 파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PF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건설사들이 건설을 할 때, 100개의 자금을 다 건설사가 자금을 대서 이제 짓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한 90% 정도는 이제 나중에 분양할 미래 현금을 땡겨서 이제 지금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래 현금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디플레형 불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형 불황은 서서히 죽어가는 불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폐 현상 때문에 처음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고 따라서 인플레형 불황에선 처음에는 10%만 죽게 되고 다음 불황에 40%, 70%, 100% 이런 식으로 장기에 걸쳐 죽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플레 불황 초기에는 크레딧 급락이 매수 기회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렇게 보면 지금과 같이 경기가 확장 그리고 인플레 불황 초기에는 크레딧 문제가 발생해도 심각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히려 크레딧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2, 3주 내에 증권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에 레고랜드 태형건설의 증권주 저가 매수 기회, 이 위에 차트를 봐주시면은 정확하게 이 레고랜드 태형건설이 문제가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 증권 업종의 코스피 상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레고랜드 구글 검색량추이니까. 그리고 노란색은 최근에 발생했었던 태형건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을 많이 할 정도로, 야, 이거 뭔가 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증권업종을, 증권주를 샀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 급등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에서 나온 크레딧 문제인지, 이제 디플레로 꺾이는 상황에서 나오는 크레딧 문제인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야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디플레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면 한 방에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 방에 죽으니까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고. 근데 이런 구분이 없으면 크레딧 문제가 생기면 과거 2008년을 떠올리면서 야, 무조건 도망 나와야 돼 하면서 증권주를 바닥에서 지지는. 그러고 우리 보호하는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야, 이 이현택 연구원이 보면 참
보면 약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네, 그죠. 맞아요. 약간 촌철살인 같은 이런 네. 딱 얘기 잘하고 네, 맞습니다. 리포트가 짧은데 엄청난 함축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야.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증권주를 유현태 연구위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을 갖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면 연구위님께서 증권주 중에서 가장 편안한 선택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좀 이상이고 멀티플은 포워드 멀티플이 한 5배 미만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 손실 2,7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배주주 순손실도 1,900억 원 기록을 했는데 당사 추정치 및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발표를 했고 뭔가 일회성 손실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영풍재지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아, 영풍재지. 네, 그게 키움증권이었었습니다. 아. 네. 그거 관련해서 네. 그 4,300억 원 일회성 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제외하고 봤을 때 경상이익은 약 1,500억 원 내외로 평균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영풍재지 같은 기업이 다른 증권사에서는 신용이 안 되는 종목으로 네, 지정이 돼 맞습니다. 있는데 키움증권만 신용이 되도록 돼 있기 네. 때문에 신용으로 영풍재지를 많이 샀다가 네. 이 주식이 급락을 하면서 신용은 돈을 빌려서 그죠? 네. 투자한 거고 보통 신용이 이제 뭐 140%인가 뭐 떨어지면 네. 증권사에서 마진콜을 네. 하면서 돈 넣으세요 하는데 이게 뭐 요즘은 하한가가 30%다 보니까 네. 30%뭐 두세 번 이상 맞아버리면 이 140%가 한 네, 방에 그죠? 맞습니다. 담보 비율은 네.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어쩔 수 없이 뭐 거래가 풀리는 날에 일단은 증권사는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네. 그러면 5천억 원어치의 신용이 있었는데 그 담보보다도 훨씬 밑에서 뭐 2천억만 회수됐다. 그러면 3천억을 그 계좌주가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손실 처리해놓고 네, 맞습니다.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네. 이 돈이 회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예, 야 4,300원이 뭐 엄청 크네요. 네, 생각보다 더 크게 잡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거를 제외하면 경상이익은 약 1,500억 원이었다는 거죠. 네, 평분기 수준 기록했는데 부문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대금 감소에도 국내 주식 리테일 MS가 29.9%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은 해외 주식 MS였습니다. 네. 이게 38%가 넘었다가 그 30% 밑에까지 이제 잠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1.9%로 전분기 대비 3.1%포인트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B 부분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구조화, PF 관련 수수료 감소에도 불구 ECM, DCM 등 전통 사업 부분이 이익 체력을 뒷받침했고 참고로 부동산 PF 관련 우발 부채는 1.5조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35%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고 단분기 약 300억 원의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실적 둔화를 반영한 미지급 비용도 합의이 되면서 성과급 시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전분기 대비 7.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증권사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 부동산 PF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좀 전에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바로 옆에 MBC 여의도에 이제 MBC 자리에 네. 브라이턴이라고 이제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재건축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건설사가 그 돈을 다 댈 수가 없으니까 네. 처음에 이제 시행사죠. 예, 시행사가 프로젝트로 돈을 땡겨와서 그 땡겨올 때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LP라고 하죠. 그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에 해당되는 각종 연기금, 네. 공제 이런 데 가서 우리 이런 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데 이거 되고 나면 수익 얼마나 네. 하니까 한 8% 연수익률로는 한 8% 나올 겁니다. 한번 투자해 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동안에 잘 성공하다가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요는 부분이 해외에서부터 좀 네.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또 특히나 증권사 보험에서 해외 그런 PF 펀드에다가도 네. 돈을 좀 낸 것도 있고 그래서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하나하나씩 좀 뜯어봐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4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은 한 1조 원 정도로 YOY로 7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7,468억 원으로 YOY 71%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일회성 요인 소멸에 따라 이익은 경상수주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 이익 인식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적극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노력 가운데 국내 증시 활성화가 거래대금 및 회전율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증권사 활성화의 대표 수혜주님과 동시에 커버리지 증권사 중 모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보유한 점을 감안해 증권업종 내 토픽 제시하셨고 오른쪽 아래 그림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동사는 지난 10월 최소 30%의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한 바 있고 23년 말 기준 DPS는 3,000원으로 22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사주도 한 7%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소각한다고 정책 발표를 해서 가장 편안한 선택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한 8만 원 했을 때 3천 원 정도 배당을 받으면 그러면 얼마예요? 4, 8이 30이 한 4%? 네, 4% 정도 됩니다. 네. 되고 키움증권이 제가 작년 초, 재작년 뭐 그럴 때 뭐 종목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 뭐 여기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주식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마켓시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 중 10명 중에 3명은 다 키움증권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1등의 위치가 안 바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또 다른 큰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하시라고, 네, 미국 주식 하면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해외 주식 마켓시어도 키움증권이 31.9. 네, 오히려 맞습니다. 더 개선됐다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권사의 주 영업이 본업에서 브로커리지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일이죠. 정작. 네. 네. 그 부분이 저는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고 다들 주식을 하시는데 거기서 뭐 2차전지를 사냐, 삼성전자를 사냐, 네. 매매를 하시는데 또 미국 주식 가서 그죠? 네. 국장 안 돼하고 국장 안 하고 미국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데 사실 미국 주식 매매할 때는 매매 수수료가 더 비싸요. 네, 맞습니다. 그죠? 세금도 있으니까요. 네. 네. 세금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떠나서 미국 주식으로 자금을 옮겨 타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도 어떻게 보면 키움증권이 네. 그대로 고스란히 얻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굳이 뭐 꼭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식 하면 제가 키움증권 한 8만 원 전후 밑에서는 얘기를 가끔씩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그 워런 버핏의 그 경쟁 구도로 봤을 때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아까 PF 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리포트에도 정리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PF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약간 중소형 증권사가 맞습니다. 네, 좀 노출된 비중이 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최근에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모범적인 주주 반환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 네, 이런 부분도 코리아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가장 부합되는 회사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멀티플이 PBR 기준으로 0.5배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멀티플은 싸다. 지금 PBR 얼마예요? 0.59네요. 5구네요. 아직까지 0.59. 네. 그러고 있네요. PER도 5배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